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나인 뉴스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화면이 좀 어두운 점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그 국민의힘 전 대표가 후원금을 그 계좌를 개설했는데 정치인들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도금 상량까지 채워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6억 얼마나 그러죠? 참 놀라운 것인데요. 제가 좀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에 가장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입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말이죠. 바로 위헌 위법 그리고 계엄을 막아야 된다. 대통령 직무를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설레발만 안 떨어뜨려도 영예로운 퇴진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꼭 탄핵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또 지지율도 말이죠 1위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100% 국민의힘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심 50% 또 무당청 50%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무당청인지 당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데 무당청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도 말이죠. 저 무당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가장 손쉬운 한동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원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지 이 책임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이 의아스럽고요. 현명하게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여론조사라면은 이재명과 거의 차이 없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바로 등판하는 것은 또 책임 정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수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이 세 곳에서 말이죠 보수 우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분들 중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해서 말이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어진 권력의 공백.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권력의 공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진영 정치의 피로감. 반국가 세력과 국가 세력,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렇게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말이죠. 더 이상 이념 전쟁이 아니라, 실력과 안정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말이죠.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트럼프는 전면전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말이죠. 조용하게 주목받는 인물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전형적인 사실 정치인이 아니죠, 여러분. 경제관료, 외교 전략가,
행정의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중도의 입장에 봤을 때, 뭐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중도의 입장에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들은 이제 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관리자형 리더를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파는 벌써 2번 탄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자형.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에 대한 특정 진영에 대해서만 이 호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민주당이잖아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의 주민들까지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내용에 정제된 언어, 아주 그 세련된 그런 언어, 그리고 균형감, 이런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보수 진영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리더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정치보다도 국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경상도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임기 말까지만 책임지는 과도기적 리더를 지지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겠다, 이런 뭐 특별한 공약을 만약에 한다면은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의 겸손과 책임과 의무의식이 바로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관리자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하면서 국가를 개혁하겠다, 막 이렇게 공약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카리스마, 정치적인 선동, 정치적인 어느 유의가 아니라 실력, 이것으로서 이제 성실함, 그리고 세련됨, 이것으로 이제 그 승부를 걸겠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가장 올바른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정치권은 말이죠,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비상시의 대행 체제인가, 아니면은 전환기의 지도자인가, 시대는 지금 조용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조용한 그 한덕수 총리의 그 응답이 말이죠, 대답이 이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 이재명과 국민의힘 단독으로 대결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단독 후보가 돼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는 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세 분이 말이죠, 단일화하면은 보수파의 단일화가 되면은 100%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더 할 수 있으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합하고 말이죠, 유승민, 김무성 전 의원까지 합해서 힘을 합치면은 종북 주사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대통령 당선은 결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보수파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조사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한동훈은 단일화를 이렇게 찬성한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과감히 밝혔고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의원은 발언을 안 했지만은 단일화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하루 동안 여론조사에 적극 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